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79년 이전의 이란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석유를 팔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국민한테는 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비밀경찰을 만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잡아갔고 고문했고 죽였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사실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왕을 비판했습니다. 이름은 호메이니. 나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의 목소리가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이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왕은 외세에 곡도각시다. 국민이여, 들고 일어나라. 국민들은 몰래 나눠들었고 몰래 복사했고 몰래 퍼뜨렸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2500년 왕정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1979년 왕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돌아왔습니다.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혁명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것보다 혁명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만의 군대가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우리만 믿을 수 있는 군대. 1979년 5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직이 40년 후 이란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혁명 직후 새로운 지도자들은 심각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탱크, 전투기, 병력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군대가 원래 왕을 위해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대가 새로운 지도자를 얼마나 따를 것인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기존 군대와 별개로 혁명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초기 혁명 수비대는 작았습니다. 체계적인 훈련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 종교학교 출신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으로 모였습니다. 혁명 직후 이란 곳곳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커졌고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1979년 혁명 수비대는 이란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과 혁명의 성과를 수호한다.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공식 기관이 된 것입니다. 이란에 이제 군사 조직이 두 개였습니다. 정규군은 대통령 산하, 혁명 수비대는 최고 지도자 직속.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혁명 수비대는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1980년 9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란 옆나라 이라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 군대가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혁명 직후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란이 질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 합쳐 최소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원 입대자가 몰렸고 장비가 지급됐고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8년이 끝날 무렵 혁명 수비대는 이란 최대의 군사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중 혁명 수비대는 전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자를 조달하고 시설을 건설하고 보급망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혁명수비대 안에서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작전만 전담하는 특수부대, 이름은 쿠두스군. 1982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이란은 레바논에서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창설을 도왔습니다. 레바논 시아파 무슬림 상당수는 헤즈볼라를 자신들의 보호자로 봅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 8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국경선은 전쟁 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안에서는 전쟁 전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 중 구축한 인프라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건설, 엔지니어링, 물자 조달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군사 조직이 기업을 운영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의 확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밖을 봤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정치가 불안하고 내전이 있거나 권력 공백이 생긴 곳들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 빈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전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조직을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연결하는 방식이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내전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조직들과 혁명수비대의 연계는 미국, UN 등 여러 기관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해외작전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외작전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안에서는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은 그를 위험인물로 지목했습니다.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솔레이마니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추모했습니다. 한 인물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조직이 이란 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뻗어나간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연계 기업들은 이란의 석유, 건설, 통신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대가 동시에 이란 최대 사업자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군대인지 기업인지 국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조직, 이것이 지금의 혁명수비대입니다. 2022년 9월 이란 거리에서 22살 여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름은 마흐사 아미니. 도덕경찰에 연행된 직후였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 시위를 진압한 조직이 혁명수비대였습니다. 같은 조직입니다. 1979년 억압에 맞서 혁명을 지킨 조직, 2022년 시위대를 진압한 조직. 이란 안에서도 혁명수비대를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혁명수비대가 없었다면 이란은 외부 세력에 무너졌을 것이다.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이 조직이 이란의 정치, 경제, 군사를 전부 장악했다. 국민이 선택한 게 아니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선거로 뽑힙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는 선거로 바뀌지 않습니다. 1979년 신학생들이 만든 조직, 처음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혁명을 지키자. 그 조직이 지금은 중동 전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군대이고 이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선거로도 바꿀 수 없는 권력 구조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만 한 가지 질문만 남깁니다. 억압에 맞서 태어난 조직이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딥호라이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면